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중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긴급구조, 그죠? 여기 6호 한번 보기를 했었죠. 자, 앞에 보세요.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제가 아까 이제 재난관리 책임기관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고 어디에서 담당하냐라고 하면은 주관기관 고르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꼭 보시고 6호, 7호 자, 요 두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긴급구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우린 뭐라고 한다? 긴급구조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요거 정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딜 만든다고요?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그죠? 그럼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래요? 구조, 응급, 그 밖에 모든 긴급한 조치. 그럼 이거 어디서 하는 거야? 대표적인 기관이 어딜까요? 소방이겠죠, 그죠? 그래서 알고 계시라는 거야. 긴급구조 담당하는. 그래서 긴급구조기관에 가보면 청, 본, 서. 너무 중요합니다. 청, 본, 서. 그리고 해양에서 발생했을 때 청, 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청이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서가 들어가. 서. 자, 근데 지방해양경찰서 없고요. 이걸 잘 보시라는 거야. 오답으로 들어갈 만한 것들 없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본부 없어요. 해양본부, 그죠? 지방해양본부 없습니다. 청본서 들어가고 해양에서 발생했을 때 이런 데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행안부는 긴급구조기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기출 표시되어 있죠. 이 기출 때 틀림없이 시험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같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긴급구조 지원기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100개 정도 있는데 그거를 다 외울 수가 없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국가재난관리 기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전 과정을 통일해서 단순화, 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것을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누가 고시했다고요? 행안부 장관이요. 그래서 국가재난관리 기준이라는 게 들어가 있대요. 공통활용, 전 과정, 통일적으로 단순화 체계화,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것 읽어보시고요. 안전문화활동. 자, 안전문화활동은 아까 목적에 나와 있었죠. 그죠? 교육, 훈련, 홍보를 통해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안전문화활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읽어보세요. 안전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신체적이나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 안전 취약계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 취약계층으로 옳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재난관리 정보에는 재난 상황 정보, 동원 가능 자원 정보, 시설물 정보, 지리 정보 4가지가 있네요. 이것도 충분히 고르는 문제로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은 기출 문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재난안전 의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얘기한다. 재난안전 의무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난안전통신망.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 현장에서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해 구축, 운영하는 통신망을 얘기한대요. 네, 읽어보시고요.
국가 핵심 기반, 자, 요거 정의 잘 보십시오.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수송, 보건, 의료 등 국가 경제, 국민의 안전, 건강 및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나 정보, 기술 시스템 및 자산 등을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곳을 우리가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꼭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해서는 됐나요? 너무 많죠, 내용이. 국가 등의 책무, 국민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자, 이거 누가 한대요? 행안부 장관. 자, 법 지금 딱 8조까지만 했는데도 양이 많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재난관리법을 정리를 해서 제가, 금요일 있죠? 토요일, 우리 그 모의고사 올려드리는 날. 그때 제가 올려놓을게요. 요 요약 자료. 아셨죠? 그래서 재난관리법은 제가 원래는 본문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고 그냥 요약 자료 주고 어차피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그냥 이것만 보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본문을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본문 한번 보고 요약 자료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라고 제가 요약 자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만들어졌어요, 거의.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완료가 되면 제가 주말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학개론 지금 끝날 때 다 됐잖아요. 이 뒤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이 전체 내용 정리한 걸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요약 자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 있게. 아셨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금요일에 정리가 되면 그때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간 모의고사 나갈 때 제가 다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좀 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거니까 그 자료를. 예전에 합격생이 만들어준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계속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제가 내용 추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또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론책이 아마 제가 봤을 땐 7월 중에 끝나죠. 그죠? 7월 중에 끝나면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 요약 자료를 띄워놓고 이런 내용이 있었죠? 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라고 생각 중인데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한번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도 써야 되고 제가 우리 다음 과정 들어가려면 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교재 때문에 좀 제가 제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좀 바빠요. 네, 좀 바쁩니다, 요즘. 요즘 막 바빠요. 막 뭐 이렇게 하느라. 작년에 했던 게 있긴 하지만 거기서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 아니야. 붙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제가 출간되면 여러분들한테 또 공지를 해드릴게요. 이런 교재가 나왔다라고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모의고사 올라갈 때 제가 추가 자료를 조금 드리겠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두셨다가 까먹지 말고 다운받아 가시고요. 자, 일단 여기 챕터 기출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 보십시오. 재난의 분류가 다른 하나는 그랬죠? 감염병, 황사. 자, 봐봐요, 여러분들. 벌써 여기서 답이 나와요. 감염병은 무슨 재난이에요? 사회재난이죠. 황사는요? 황사. 요거 황사. 이거는 자연재난이죠. 그죠? 끝났네요. 환경오염사고 사회재난. 맞죠, 여러분들? 미세먼지, 사회재난. 됐나요? 그 혼자 뭐야, 여러분들? 얘지. 그러니까 얘 두 개에서 벌써 답 나온 거냐.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구나. 그죠? 다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연재난이 아닌 것은 황사, 자연 우주물체 추락 충돌. 요게 요번에 문구가 좀 바뀐 거예요. 자연 우주물체 추락 충돌. 그리고 화산활동, 가축 전염병. 자, 가축 전염병은 뭐다? 사회재난이다. 나머지는 다 자연재난이다. 자,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가 나온 거야, 계속. 다음,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화산, 환경오염 끝났네요. 요거 사회재난이죠. 다음 중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급구조란 재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얘기하죠. 긴급구조기관이란 청본서를 얘기하고요. 뭐 청본서 여기 똑같이 나와 있고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는 벌써 끝났죠? 행안부 아니라고.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해양경찰청이 들어가야죠.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 100개 정도 있다 그랬죠? 네,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긴급구조기관이 아닌 것은 청본서인데 경찰청은 없었죠. 아까 해양경찰청은 있었지만 지방해양경찰청은 있었지만 그냥 경찰청은 없었다라는 거. 다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수속으로 중앙위원회를 둔다. 요거 뒤에 나와요.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재난, 대응, 복구를 총괄하기 위해 행안부에 중대본을 둔다. 요거 뒤에 나와요. 소방서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긴급조치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아니고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죠.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이게 긴급구조통제단장이고 여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죠.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다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3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재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아네스는 재난을 크게 자연재난과 인적, 인위재난으로 구분을 했고요. 존스는 세 가지로 분류했죠. 자연, 준자연, 인적. 세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조 1호에 따른 재난은 자연, 사회, 해외재난 있긴 했는데 해외재난 아예 따로였죠. 1호에서는 딱 2개만 분류를 했었고 해외재난 9개에서 발생하는 걸로 있었는데 이건 여기서 구분한 게 아니죠. 1호에서 구분한 게 아니고 아예 따로 있었죠.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보면 도미노 이론 순서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이니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된다. 다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자, 저수지 사고는 국토교통부. 이게 여러분들 저수지 사고 같은 경우는 위쪽에 가보면 농림축산식품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여기 갔을 때 위쪽으로 잠깐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만한 게 여기 농림축산수산부 여기 있죠. 가축이나 저수지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 아까 갔을 때 밑에 가보면 댐, 환경부랑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환경부랑 그래서 조심하시고. 근데 여기 지금 가보면 어디라고 들어가 있어요? 잘못 들어가 있죠, 그죠? 아까 가보니까 어디라고 들어가 있었죠? 국토교통부라고 들어가 있었죠, 그죠? 잘못됐다라는 거. 자연우주물체 과기부, 공동구 행안부, 원자력 상업통상자원부, 파업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연결이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됐나요?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우리 주관기관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의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이제 또 2장, 1장은 끝났고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럼 시험 문제 그나마 많이 나오는 안전관리기구가 맨 위에 있는 두 안전기구대 이름이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중앙이 있고요. 안전정책조정위원회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는 여기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속해 있는 산하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만드는 곳이고요.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누가 한대요? 행안부 장관이 한대요. 간사라는 사람은. 근데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안부 장관이고요. 두 번째 높은 사람이 재난본부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여기 방송협의회도 있고요.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지금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중앙민간협력위원회라는 것도 있대요. 그죠? 근데 우리 쪽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딱 여기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딱 여기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외의 것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자, 중앙위원회가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누구 소속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위원회를 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두는 심의기구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 중앙위원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심의하고, 그리고 뒤에 가보면 제가 조정위원회 있다 그랬죠. 그 조정위원회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심의하고, 이 심의사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구분하는 게 기출에 가보면 나왔었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동그라미,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동그라미, 기본계획 동그라미,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산이나 뭐 투자 우선순위 등등등등, 뭐 중기 사업계획서 등등등등. 그리고 밑에 가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조정, 업무 조정 동그라미, 안전기준관리 동그라미, 재난사태 선포 동그라미. 자, 무슨 선포, 재난관리사태 선포,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다 중앙위원회예요. 선포.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재난안전 의무보험, 보험, 관리 운용, 보험,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뭐 그 밖에 내용들도 들어가 있죠. 읽어보시고, 재난안전산업기능법 기본계획, 앞에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심의한답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된대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국무총리.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이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왜냐면 밑에 가보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박스 밑에 3항에 가보면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누구라고요? 국무총리라고요. 간사 한 명을 두고 간사는 행안부 장관이 된다. 이 정도는 읽어보십시오. 자, 근데 만일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러니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국무총리라고요. 국무총리가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일을 못할 때, 그럴 때가 있겠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행안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순으로 직무 대행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행안부 장관이 또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는 그런 간사 자리가 빌 거 아니에요. 그럼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가 원래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가 사정이 생겼을 때 못한다. 그럼 누가 대행할 수 있대요? 행안부 장관. 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죠. 맞나요? 근데 행안부도 못한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요 순으로 대행이 가능하다. 자, 만일 행안부 장관이 여기 지금 어디에요? 위원장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행안부 장관이 간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간사는 행안부 장관이 못하니까 이때는 재난관리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한대요. 멘트로 길게 나와있지만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위에도 보세요. 여기도 지금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다 시행령이라 그랬죠. 시행령. 여기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어디로 정한다고요? 시행령.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조정위원회가 나와요. 자, 그럼 조정위원회는 방금 얘기했던 중앙위원회 소속기관인데, 중앙위원회에 올라갈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 검토.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런 애들 있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였냐면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올라가기 전에,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정이라고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가보면, 자, 얘네들의 심의사항을 알고 계세요 하셨죠? 요 세 개. 뭐 남기, 집행계획, 아까 기본계획은 다 뭐였어요? 중앙이었어요. 집행계획이에요. 그리고 핵심 기반 지정, 그리고 종합계획,
기술종합계획의 심의 이 세 가지를 단독으로 어디서 한다?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중앙위원회는 기본계획만 들어가 있었고요. 그죠? 여기는 집행계획, 종합계획, 그리고 핵심 기반에 대한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담당한다라는 거.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너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위임하는 사항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어디서 한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뭐를 한대요? 심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한답니까? 행안부 장관이 한답니다. 네, 이런 것들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앙위원회와 또 이제 조정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의 심의사항만 확실하게 구분을 해두시면 기출문제 나왔었던 건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간사는 재난본부장이 하고요. 조정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대요. 둘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거, 집행계획이나 국가핵심 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는 꼭 상부 중앙위원회에 보고를 해주래요. 요 두 가지 내용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중요하니까 심의사항 두 가지. 자,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실무위원회에 대한 게 나와요. 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해라. 읽어보십시오. 실무위원회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뭐 10조의 2 사전협의 넘어가고요. 넘어가라는 건 그냥 넘어가십시오. 11조 지역위원회. 자, 지역위원회는 이건 중앙이 아니고 지역별. 그죠? 그래서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또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뭐를 두래요? 지역위원회를 두는데, 자, 여기 전체 다 보지 마시고 시도에는 시도지사가 시도안전관리위원회를 둔대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군구위원회라고 얘기한대요. 즉 지역위원회 종류에는 시도 지역위원회가 있는 거고 시군구 지역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럼 시도 지역위원회에서는 가장 높은 위원장이 시도지사가 되는 거고요. 시군구 지역위원회에서는 가장 높은 위원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나오죠. 요거 좀 잘 보시고 여기 심의사항은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그리고 재난방송협의회 1항 정도 읽어보십시오.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에 재난방송협의회라는 곳을 두래요. 그러니까 방송을 해주는 곳이야, 재난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예전에 감염병 크게 세게 돌았을 때 있죠. 코로나, 그죠? 코로나 많이 돌았을 때 그때 지역 옮길 때마다 뭐 왔어요? 문자 왔었잖아요, 문자. 이 지역의 확진자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알려줬잖아요. 또 TV에서 막 방송해줬잖아요. 맞잖아요. 걔가 다 재난방송협의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도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위원회에 시도재난방송협의회를 둔대요. 필요한 경우엔 시군구에도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둔대요. 그러니까 중앙재난방송협의회라는 곳이 있는 거고 시도재난방송협의회라는 곳이 있는 거고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라는 곳이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네. 밑에 대통령령은 읽어보십시오.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중앙민간협력위원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됐죠? 네, 그래서 밑에 위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또 2절에 중대본이 나와요. 다음 중대본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제가 줄여서 중대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대본.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중에 요 긴급통제단이라는 것만 우린 잘 보시면 돼요. 여기 하고요. 긴급통제단만 잘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중앙에 있는 건 청해. 이 나중에 해요, 여러분들. 시도는 청이 아니고 본부나 서에 설치하는 게 있어요. 재난 발생했을 때. 그래서 중대본 잘 알고 계시고 그 밑에 저런 단들이 있다라는 거. 저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14조에 가보면
제가 중대본을 넣어놨는데 여기에 요거부터 일단 보시면 돼. 본부장이 누구고, 차장은 누구고. 자, 근데 본부장이 해외 재난이 났을 땐 누가 되고, 방사능 재난이 일어났을 땐 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규모 안 돼요. 대규모. 그죠? 대응, 복구, 예방, 대비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총괄 조정하고 조치를 하기 위해 어디에 둔대요? 행안부에 중대본을 둔답니다. 어디에 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재난이라는 건 밑에 가보면 인명, 재산,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 영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떻대요? 광범위하대요. 맞나요? 광범위하대요. 그래서 뭐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 여기 가보면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뭐 읽어보십시오. 그냥 크다라는 거, 크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누구를 둔대요? 차장을 둔대요.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 되고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방사능 재난의 경우는 이게 달라지니까 알고 계시라는 거야.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장이 본부장이 될 수 있답니다. 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다음 각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그죠? 자, 이 경우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차장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해외 재난일 때는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어? 본부장을. 외교부 장관이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갔을 때 위에 본부장을 방사능 재난이 일어났을 땐 원래 누가 한다 그랬어요?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장이 한다 그랬는데 이건 이름이 좀 틀리죠? 아까는 이 사람이 중대본의 본부장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방사능 재난시.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이 사람이 차장이 될 수 있대. 차장. 이 사람은 차장이야, 차장. 국무총리가 누가 됐을 때? 본부장이 됐을 때. 아셨죠? 그래서 좀 특이한 거죠. 이게 다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장이 된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국무총리가 대신에 가서 내가 할게 라고 할 수 있대요. 그죠? 또 행안부 장관이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아. 건의하거나 수습본부장이라는 사람의 요청을 받아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람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차장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대표적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구성 나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쭉 읽어보십시오. 규칙 읽어보시고요. 자, 수습지원단이라는 게 나와요. 14조의 2에.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수습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답니다. 현지에 파견할 수 있대요.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그 재난 현장에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자,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구급 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답니다. 수습지원단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너무 자세한 건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대규모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중앙 및 지역 사고 수습 본부 읽어보십시오. 네, 제가 밑줄 친 거 위주로 여기 진하게 표시된 거 위주로만 살짝 보시고요. 지역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라는 건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제가 그냥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관할구역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대책지원본부. 엄청 많네요. 그죠? 자, 3절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요. 339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이라는 곳이 나와요. 18조에. 자, 요거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이게 비상시가 아니고 상시, 항상이에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두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나 시군구별로 재난안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실을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고요. 재난신고 누구든지 하랍니다. 그죠? 누구든지 재난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들어있어요.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두시고 20조 재난 상황의 보고 네, 읽어보시고요. 됐죠? 보고 및 관리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챕터 기출문제로 갑니다. 챕터 기출문제로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 수석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이 선포는 제가 다 어디라 그랬어요? 중앙심의사항이라 그랬죠? 잘못됐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시험이 안 나왔어요. 여기는 이게 다야 여러분들. 그리고 3장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는 좀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제 목표는 다음 주에 이 소방학개론을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못 끝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끝내게 되면 이제 학개론 1회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 수업 중에 끝나게 되면 뒤쪽에 한 100페이지 정도 남아있는 건 내용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부피만 이렇게 크지 볼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여러분들 보면서 넘어갈 거고요. 넘어간 것 중에 이제 문제로 할 만한 건 나중에 제가 다 문제로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1회독 할 때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본다 학개론에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학개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 준비한 걸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